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 관한 뉴스가 전익 가경입니다. 지금까지 리박스쿨과 연관된 강사 43명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속한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10개 학교만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의 중간 결과여서 연루된 강사와 학교 수는 한참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드러난 강사들이 맡은 프로그램이 과학과 체육 등 예체능 계열이고 역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변명이 매우 구차한데요. 왜냐하면 역사교육 시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역사에 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 수업 시간이더라도 리박스쿨 강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특히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사의 생각에 물들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아직 자기 생각이 분명하지 않고 교사의 말에 반박하기도 어려워서 교사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다시 말해 역사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리박스쿨에서 강사를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의 변명은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정말 구차하게 이를 데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번 중간 결과에서 충격적인 것은 서울 외에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강사가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무려 7개 시도교육청에 강사가 퍼져 있다는 건데요. 사실상 전국에 다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20개 학교에서 17명의 리박스쿨 강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전보다 인구가 6.5배나 많은 서울이 14명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게다가 대전의 리박스쿨 강사가 넥스트 클럽이라는 극우 성향 단체와 연관되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넥스트 클럽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기본 개념조차 금기어로 분류하고 혼전 순교를 강조하는 등 극우 개신교계의 차별과 혐오 이념을 교육 현장에 침투시키는 단체입니다. 넥스트 클럽 강사들은 대전 지역 학교에서 성평등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년 전부터 편향된 성교육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클럽은 10개 넘는 청소년 공공기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혐오와 역사 왜곡, 반인권 교육을 조직적으로 퍼뜨려 왔습니다. 심지어 생명 존중 교육 시간에 어떤 학생이 스트레스가 심하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넥스트 클럽 강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죽으면 된다고 답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자질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넥스트 클럽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대전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오히려 대전교육청은 넥스트 클럽 강사들을 성폭력 예방교육 우수 강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넥스트 클럽 관계자가 리박스쿨 강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전 지역은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당연히 대전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의 자질을 검증하지도 않고 우수 강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는 등 성의 없게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청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에는 성평등 교육을 비롯하여 외부 강사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기존 교사가 모든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단기간에 일회성 프로그램이 많아서 기존 교사가 담당하기보다 외부 강사에게 맡기는 학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 학교가 외부 강사의 자질이나 사상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 성향 단체가 의도적으로 공교육에 침투할 수 있었던 거죠. 늘봄학교도 처음부터 침투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리박스쿨이 침투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늘봄학교와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지지 등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공식 이력을 쌓아준 통로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그 절차와 기준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신뢰도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적 목적으로 순수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교육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리박스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극우 성향 인사가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조치해야 합니다.